누가 이재명을 겁 안 내죠? 이재명이 권력으로 억누르고 있었던 모두가 이재명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레임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타예요. 여러분, 이 영상 공개되면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날 만한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거, 녹음이 되고 있는 거 모르고 저런 말 했을까요? 자, 오늘 이재명 지지율이 또 나락갔어요. 끝도 없는 나락각. 야, 광주 방송에서 난리가 났네. 이걸 가지고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이거 광주 방송이거든요. 대구 경북에서 23.2%. 이 광주에서 왜 대구 경북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위기감에 호남 사람들이라도 결집해가지고 지지율 올려주자. 이재명 지지율 36.5 큰일 났다. 지금 호들갑 떠는 겁니다. 재밌죠? 이게 원래 매체가 남의 여론조사 잘 인용 안 해요. 자기네들 유리하게 이용하고 싶을 때 하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호남 지역 신문이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는데 헤드라인 잡을 때 일부러 대구 경북을 딱 썼다. 우덜 사람이 저선 되겠는가, 밀려선 되겠는가 하는 결집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속내가 너무 빤하죠. 이재명이 정말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왜? 이거는 상식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자 보세요. 이 김어준이요. 상식이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김어준이 자 40%몇 흔들거리는데 30%대 찍으면 회복한 대통령이 없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면 이거는 김어준이 걱정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김어준이 마치 그걸 바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지지율이 40.9, 부정평가 58로 격차가 무려 마이너스 17%포인트까지 차이가 났고요. 저희는 대통령 전화면접조사는 53.5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는 주중 통계고 저희는 주말 통계거든요. 예. 주말에 개헌 이슈가 불거졌죠. 지지율이 10% 반등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지지율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중요해졌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언제냐? 열흘 전이에요. 17일 날입니다. 아직 3자를 많이 보기 전이에요. 한 개 정도, 뉴데일리 정도에서 한 개 정도 나왔던 적이 있는 40% 초반 다른 조사에도 40% 초반에 30%대가 나오긴 해요. 네, 지금 그렇게 이 ARS 추세로는 앞자리에 3자를 찍을 수도 있거든요. 이 추세로는 네. 제가 과거 대통령 그 지지율을 보면 3자를 찍고 회복된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 말을 했죠. 3자를 찍고 회복된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하고 비교합니다. 대통령이 조국 사태 소위 사태 때 3자를 찍고 다시 4로 회복하고 5하고 4 사이에서 마지막에 네. 퇴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는 하나의 심리적 마지노선 같은 건데 네. 굉장히 근데 이제 지금 전당대회가 자, 김어준이 말할 때 저게 심리적 마지노선을 깨고 싶은 의지가 아니겠는가.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디커플링이에요. 지금 이 3자 이야기하기 전에 한 말이 그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디커플링 기미가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이다. 디커플링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예. 현상으로는 발생을 했고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것을 완화하고 다시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자 저희 조사도 없어요. 이 디커플링 현상은 대체로 다른 조사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네, 유사하게 보이는데 여러 꽃 조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는데요. 저희 조사도 지금 일단 정당은 디커플링 이야기하면서 보여준 게 리얼미터고 리얼미터 이택수가 지금 저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브리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도 보는데 여론조사 꽃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0%대 후반대 나오고 이재명 지지율은 40을 딱 찍었을 때예요. 그리고 추세는 더 나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거는 김어준이 이재명 지지율 3자 찍자 그리고 회복하지 못하자라고 몰아가는 그림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몇 가지가 같이 있는데 코어 지지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는 이재명이 정책 실패, 어떤 정책 폭망 여기에 대한 실망감에 이탈했다 이렇게만 해석하고 있었는데 김어준이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라는 현상이 아니라 코어 지지층은 지금 빠져야 된다라고 지령 내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어준이 방송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 해석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게 열흘 전인데 정말 딱 그 흐름대로 돼서 오늘도 30%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틀 전에 페넨에서 한 여론조사 공정회에서의 여론조사가 36.3이 나왔었습니다. 3자를 찍은 정도가 아니라 30%대 중반까지 훅 밀렸다. 격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훅 밀렸다. 그런데 다른 조사기관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숫자가 나왔다. 36.5. 그리고 제가 계속 유심히 보는 게 매우 못함이잖아요. 매우 못함이 47.7. 이거는 어떤 선거도 다 지는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열흘 전은 어떤 상황이었죠? 전당대회 여전히 하고 있었던, 전당대회 직후였나? 아무튼 그 즈음이었죠. 예, 전당대회 직후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전당대회 발표하는 날이었나? 아무튼 그때는 그래도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전당대회로 인한 민주당 지지 상승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가는 커플링 돼가지고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더 떨어져야 되긴 합니다만. 조원 CNI도 38%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리얼미터 빼고 전부 다 30%대 나왔는데 리얼미터도 40점 몇이 나왔는데 일간 조사로는 마지막 날에 39, 둘째 날에 38, 첫째 날에 41 정도. 그래서 평균이 40점 몇 나왔어요. 그러니까 추세는 계속 하락인 거예요. 몇몇 여론조사가 튀어서 3자가 나온 게 아니라 추세가 명확하게, 그리고 전당대회 효과가 끝나고 나니까 확실하게 30% 중반대로 다져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 지금 모르겠어요. 이 김어준까지는 어느 어떤 뭐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노심초사, 노발대발 안에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정책을 잘못한 거야? 막 책임 소재 찾고 있을 것 같아. 남한테 덮어 씌우고 싶을 것 같아. 이런 와중에 코미디 같은 여론조사가 하나가 나와요. 이재명 지지율이 올랐대. 이거 웃으라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율이 올랐대요. 이게 MBS가 격주인가? 2주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는데 심지어 다른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공정에서 골든 크로스 났던 38대 41로 국민의힘이 역전했던 정당 지지율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더블 스코어가 넘어가. 이 MBS 계속 이거 그냥 여론조사 발표하게 둬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MBS 혼자 이래. 갤럽도 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40%대까지는 떨어졌어요. 갤럽도. 그리고 중요한 건 추세인데 반등한 여론조사는 없었어요. 이번 주에 반등한 여론조사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반등을 했어. 코미디죠. 진짜 웃긴 게 뭐냐.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MBS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친한계가 조중동이 제일 좋아하는 여조다. 국민의힘에 무조건 불리하게 나오고 이재명 마치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착시를 만드니 장동혁 대표 비판할 때 좋아서 맨날 인용하는 그 MBS 거기에서 이재명 지지율 반등했네. 심지어 그게 또 과반이네. 2주 전보다 반등했네. 민주당이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네.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론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고 샘플링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샘플링 방법 자체가 RDD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 방식이 면접이에요. 전화로 상담원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기 음성으로 답변해야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전화 받아가지고 네 이재명 지지합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후퇴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샘플들이 이탈해 가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응답을 거부해.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거나 그 몇 차례 ฮ็수가 다른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많이. 하여간 샘플링 방법 자체가 다르다. 자, 이재명이 이 MBS 여론조사 보면서 안심할까요? 저 짝도 알아요. 이 여론조사 방식은 못 믿는다. 예를 들면 조사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좌익들이 너무 잘하는 게 지들이 맨날 김어준 여론조사 꼭 보고 알거든. 김어준 여론조사를 보면요. 두 가지를 다 하거든요. 얘네들은. 이게 열흘 전이에요. 이게. 두 가지를 다 해서 전화 면접을 해보면 민주당이 더 많이 나오고 민주당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ARS보다 높게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도 전화 면접을 하면 잘한다가 53, ARS로 조사를 하면 40.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론조사 꽃인데 매우 잘 못한다가
전화로 응답해야 될 때는 26%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ARS에서는 44%.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그래도 추세가 덜 나빴던 열흘 전 조사에서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4로 잡히고 코어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코어 지지층인데 이 코어 지지층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김어준이 막 위기감을 막 이야기하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이거 하나 믿고 안심할까요? 안심 못합니다. 이재명한테는 더한 악재가 있어요. 같은 MBS 조사인데 심지어 이재명 지지율 50% 나온 여론조사인데 이재명이 차기 대선 불출마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63%예요. 그리고 8.13 대책은 그래도 공급책, 재건축, 규제 완화책 이런 건데 이제까지 억압하는 규제만 했다면 이번에는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건데 완화해봤자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57%.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긍정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과표집에서도 이재명 연임 안 된다. 연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해라. 부동산 대책은 효과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뭘 볼 수 있냐.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개적으로 면접으로 자기 음성으로 답해야 될 때는 차기 대선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개딸이 심지어 연임 개헌을 나오면 찬성표를 던질 사람조차도 불출마 밝혀야 된다. 자기 음성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어떤 효과를 가지냐? 침묵의 나선 이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연임을 위한 개헌을 외칠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만일 샘플이 ARS 샘플이라면 이재명에 대해서 36% 나오는 샘플이라면 대선 불출마 밝혀야 된다는 숫자는 얼마나 더 커질지 감도 안 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재명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불출마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명분, 원칙, 도덕이 뭔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재명을 지지하든지 말든지. 이재명의 개헌은 물 건너갔다. 연임은 확실하게 물 건너갔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더 재밌는 건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30%대 찍은 여론조사, 그러니까 MBS 50%는 이재명도 안 믿는다는 게 이재명도 지금 청와대도 여론조사, 심층 여론조사 더 많은 샘플 가지고 돌리고 있을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조사한 걸로 보고 놀라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이러니 공소 취소 특검도 미루고 공공기관 이전 다 미룬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결국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아니 그래도 이재명은 다 한다. 아니에요. 못한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지지율이 박살나면 누가 이재명을 겁 안 내죠? 이재명이 권력을 억누르고 있었던 모두가 이재명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레임덕이라는 거예요. 레임덕이 뭐냐? 다리를 저는 오리예요. 똑바로 못 걸어가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을 강요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공무원들이 따라주질 않아. 제일 이재명이 무서워할 만한 사람은 누구냐? 사법부가 이재명을 무시해. 나 아직 대법관들 26명 임명하기 전인데 사법부가 이재명을 무서워하지 않아. 심지어 지가 임명을 해도 임명한 사람들이 칼 거꾸로 잡아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정타예요. 정성호가 이재명 해외에 나갔을 때 사표 내고 빤스런 막 했었죠. 그때 찍힌 영상인가 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해요. 걱정입니다, 진짜. 진짜 우리 서로 붙이기가지고 대단하지.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걱정된다, 진짜. 후폭풍이 걱정된다. 걱정입니다, 진짜. 오늘 찾아다니는데 걱정입니다, 진짜. 진짜 우리 서로 대한민국이 엄청 걱정되고 리스크가 엄청날 것 같다. 붙이기가지고 대단하지. 우리 힘들고 결정 다져보면서 빛의 속도로 진짜 한 입장에 있으니까 제가 대응을 공부하시고
빛의 속도로 대전하는 속도를 저쪽으로 천천히 충분히 전체적 정당성 훼손되지 않게 엄밀히 대해서 좋은 하나 정성호는 판사들이랑 공감대가 있네요. 바꾼데도 한 분이고 뭐 완전 밑에 바꾼데도 조문 하나 바꾸는데 이렇게 빛의 속도로 마음대로 이렇게 막 소위원회 몇 번만 열고 그냥 해버렸어. 절차법 바꾸는 거, 형사 절차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년을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획 바꿔버렸어. 숨이 몇 번 나오죠. 아 이게 진짜 너무 걱정이 돼요. 진짜 걱정된대요. 지금 내가 나중에 나와. 지금 내가 다 뒤집으면 싸움 나. 여러분 이 영상 공개되면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날 만한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정성호가 이 지금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거, 녹음이 되고 있는 거 모르고 저런 말 했을까요? 최근에 이 사람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 출항했다는 프랑스 걱정이 나오는데 프랑스 분들이 거의 저는 수사하고 판사님 직권적으로 지금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이요. 판사한테 그러니까 뭐 법원 대표로 나와 있는 지금 여성 판사죠. 거기에다가 판사가 법정에서 수사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심 판사님 그렇게 판단이 있어 수사를 하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부양이 많았어요.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신중하게 하자고 하니까 공무와 검사들한테 비었어요. 저는 검사를 하려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냉정을 듣는 거 하나는 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사람들 못 견딜 거래요. 몇 가지만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추론을 해봅시다. 저 사람은 지금 정성호가 저게 녹화되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남기는 증거 같아요. 저는 이걸 알리바이 남기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이 남긴다는 건 뭘까요? 이게 자칫 잘못 공개가 되면 큰 파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알리바이를 남긴다는 건 이 정권 끝났다라고 보는 거 아닐까요?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 형사소송법도 이 정부 나락 보내는데 일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법체계의 박살의 주범은 이재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재명 원하는 거 그 안에 있으니까 본인이 거부권 행사 안 한 거 아닙니까? 공소기각 사유추가? 그래서 정청래가 마치 주범인 것처럼 저 안에서는 막 하지만 이재명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가장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정청래는 그냥 집단으로서 뭉쳐서 간 거지. 자기 지지층은 이거 꼭 해야 된다라는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검찰에 대해서 거의 보복하다 싶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지지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들이 이제까지 선동한 거 있으니까 다 같이 연대 책임으로서 밀고 간 거기 때문에 정청래 개인의 그리고 정청래 개인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혼자서 본인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정청래는 종범 정도로 넣을게요. 김민석은 처음에는 정성호랑 같이 거기 뭐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하면서 뭔가 문제 인지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전당대회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 그걸 거스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방조범이 되는 거죠. 알면서도 그냥 방조했다. 그럼 정성호는 뭘까요? 도주범이죠. 도주범. 도주범이지. 더 크게 말렸어야지. 그리고 공개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이야기해야지. 안 했잖아. 어떻게 될까요? 마두로는 어떻게 조작을 해서라도 지지율이 계속 높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그 독재자들은요, 지지율이 계속 높았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여론조사 다 조작할 수 있을까?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지지율이 깡패라고요. 우리가 지지율 잡고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히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가 최고위 회의할 때마다 남들 다 이재명이랑 타협, 협치, 그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강도 높은 투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투쟁을 할 때 디테일들, 내용, 컨텐츠들을 다 갖추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자, 이재명의 이 정책 반대한 사람 있었나? 찾아볼 때 반대한 사람이 장동혁, 김민수. 반대한 근거는 뭐야? 합리적이야. 지금 들어보니까 다 맞아. 그렇게 했으면 됐어. 이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자 보세요. 이 정권이라는 것은 이 정권에 대한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없으면 혹은 대안 세력이 없으면 대안부재하면 이거 봐라.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게 이재명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 라는 말로써 면피돼요. 그런데 그 반대 입장을 아주 이재명의 지지율 높을 때부터 꾸준히 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이 말렸을 때 그만했어야지. 부동산 정책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설명해 줬는데 왜 우겼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서 아, 매우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잘 싸운 거예요. 장동혁 대표의 투쟁이 헤드라인에 계속 잡혔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이슈, 레버리지 이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아까 이제 하고 있었던 이야기는 이재명이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무르고 무슨 뭐 뜬금없이 네팔 가지고 갑자기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그러다가 더 뜬금없이 팔공산 계곡정비 공무원들 잘했다고 또 트위터로 막 글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짓 왜 할까요? 지금 이슈들이 버거운 거죠. 계속 헛짓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 네팔 문제가 걱정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한 15시간 전쯤에 그 긴급회의를 했어야지. 의미 있는 회의를. 지금 긴급회의를 한다면 그거는 지금 하는 회의는 이미 열 몇 시간 전에 했어야죠. 왜? 아니 장동혁 대표는 뭐 장동혁 대표한테만 첩보가 들어가나? 기준이 장동혁 대표예요, 여러분. 장동혁 대표는 벌써 20시간 전에 네팔 홍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그 트위터에서 X에서 언급 안 했어요.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네팔 홍수를 언급하면서 당연히 인류애로서 네팔 현지인들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있지만 특히 우리 국민 수력발전소 건설 중이던 우리 국민 8명이 연락두절 10명이 고립되는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기원하면서 오늘 연찬회도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연찬회를 하자. 연찬회라는 건 원래 벌써 연찬회는 토스합니다. 예? 샴페인 같은 거 따라 놓고 물론 거기 당연히 뭐 알코올이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그 샴페인 이렇게 건배, 축사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걸 제외한 거예요. 진짜 메타인지가 진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지도부 덕분에 자칫 잘못하면 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돌림 당할 수도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첫 번째 인사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국가의 대한민국 국민이 그 안에서 고립되어서 지금 우리가 생사를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차분하게 이 행사를 진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20시간 전에 이런 글을 썼는데 이재명은 뭐 했나? 이재명이 트위터에 뭐 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님 만났다. 끝. 팔공산 계곡정비. 하여간 계곡정비에 환장했어. 이 사람은 대통령 돼서도 계곡정비에만 그냥 집착해. 주식시장 불법 거래 이젠 안 됩니다. 내용을 보니 한미회계법인이라는 곳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걸로 지금 압수수색 받은 것. 이 기사인데 이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여러 차례 적발되고 여러 차례 수사 대상이 되고 아직 이거는 지금 결론도 안 난 겁니다. 진짜 미공개 정보 이용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데 마치 무슨 구조적 개혁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걸리고 여전히 이런 짓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해결한 것처럼 공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동혁 대표가 네팔 홍수에 대해서 협력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기원했던 그 글을 썼던 20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22시간 전에 올린 게 바로 어떤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뭐 저 귀향이란 영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거를 그냥 당연히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지탄받아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미 지금 오래전에 개봉했던 거 재개봉하는 걸 또 이렇게 떠들어야 될까? 좀 왜 그럴까요? 이재명이 뭐라 그랬죠? 최근에? 지도부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죠? 더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더 왼쪽으로 가는 저런 건 열심히 하고 장동혁 대표 같이 실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이런 글은 안 쓰고 있어. 그래 놓고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해야 되는 시간에는 뜬금없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취소하고 부랴부랴 네팔 홍수 긴급 회의를 주재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팔 홍수 회의는 수시로 하면 되잖아요. 합동 신속 대응팀 파견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가 있거나 재가가 있거나 뭐 이런 절차들일 텐데 그 뭐 긴급 회의 주재를 하면서 수석 보좌관을 안 해. 이재명의 정치가 다 꼬이고 있는 겁니다. 쇼도 잘 안 되고 뭔가 이미지 메이킹도 안 되고 뭐가 옳은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지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늘 꽃알 소도